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유닛 1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스토리 하나하나는 유닛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유닛 6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유닛 1 들어가고 그 뒤에 스토리 1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품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품사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근데 역할은 변하는 거다. 자, 넌 이름이 뭐야? 나는 현이야. 근데 이름 변하지 않죠. 어디에서도 내 이름은 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명사는 항상 명사고 형용사는 항상 형용사죠.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 1 팔품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어를 팔품사라고 공부했지만 사실 영어 핵심 품사는 4개고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동사예요. 우리가 I love you라고 하면 나는 당신의 사람이다. 이 다로 해석이 되는 I로 우리는 동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to love는 동사냐? 아니에요. 그럼 to love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건 몰라요. 해석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지만 어쨌든 다로 해석이 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결론 영어의 핵심은 다로 해석이 되는 동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다. 이 왕관이거든요. 왕관. 네, 왕관 표시예요. 네, 왕관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핵심은 동사다. 네. 명사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냐. 물론 명사도 중요하죠. 네. 왜 제가 동사를 굳이 왕으로 했냐면 명사가 없는 문장도 존재해요. 하지만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study 공부 좀 해. 왜 명사가 없잖아요. 동사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사만 있어도 문장을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동사가 영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의 왕을 동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 표시가 있는 아이는 동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왕이니까 혼자 다니진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럼 당연히 호위무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 영어의 삼총사를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명사예요. 사실 이 왕 동사와 이 명사만 있어도 거의 웬만한 문장들은 전부 다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I love you, I 명사거든요. love 동사거든요. you 다시 명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명사 동사만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장들의 구성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단어장 외우는 거 좀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단어장을 펼쳐보면은 한 페이지에 예를 들면 10개 단어가 있다. 그 중에 한 2개, 3개 정도만 동사거든요. 일단 걔들부터 훑으시면 돼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섭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동사까지 확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양이 너무 많다면은 동사 그리고 명사 그 2개를 우선순위에 두고 단어장을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명사. 자, 명사의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그리고 뭐 사는 말사,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뭐 학교, 책상, 구름, 인터넷,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니까 새로 사전에 등재되는 것들도 명사로 인정이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그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 명사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왕을 호위하는데 예를 들면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되게 높은 거죠. 영의정, 좌의정 같은 거예요. 네. 근데 국무총리도 영의정, 좌의정도 혼자 다니진 않아요. 그 호위 무사들이 있어요. 걔도 되게 높은 애기 때문에 걔도 양을 보좌하긴 하지만 걔도 되게 높은 애라서 걔도 당연히 호위 무사가 있습니다. 걔를 도와준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요 새싹 그림을 가지고 있는 요 형용사란 아이입니다. 자, 이 형용사는 뭐냐? 그냥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냥 형용사면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다. 네, 명사를 도와주는 아이다. 네. 자, 전화기. 그런데 red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빨간색 전화기. 그래서 이 red라는 형용사는 phone이라는 명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명사를 도와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 형용사는 명사를 도와주는 말. 형용사, 명사는 항상 짝꿍처럼 함께 다니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레드폰에서 레드만 형용사일까요? 아니에요. 사실 이 어도 형용사입니다. 오는 관사 아니냐? 품사를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관사라는 품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굳이 관사라는 카테고리를 품사 속에 집어넣으려면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명사 옆에 있거든요. 이 어도 명사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관사도 형용사예요. 네. 관사라는 품사는 없어요. 관사도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 당연히 대빵 1번 형용사는 당연히 이 관사예요. 이 관사는 모자 관자라고 해서
이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제 모자를 반드시 쓰죠. 모자를 안 쓰면은 상놈이죠. 네, 그래서 네 이름이 있는 중요한 선비들은 그러면은 뭐 상놈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뭐 개똥 이런 건 이름이 아니거든요. 별명 같은 거지. 어쨌든 폼 이렇게 이름이 있는 중요한 아이들은 무조건 모자를 씁니다. 근데 명사에는 이렇게 모자를 씌워줘요. 네. 그리고 여러 개의 형사 중에서도 당연히 이 모자, 즉 관사라는 형용사, 어라는 형용사는 당연히 1번이 형용사예요. 제일 먼저 써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두 번째, 부사입니다. 자, 부사는 누굴 도와주느냐? 왕의 경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경원. 네. 왕이 혼자 다니진 않죠. 네, 왕의 경원이에요. 그러니까 왕 옆에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국무총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왕 옆에는 경호원들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높냐? 굳이 말하면 당연히 국무총리가 더 높아요. 네. 근데 그 역할이 다른 거죠. 국무총리가 더 높긴 해요. 예, 왕의 보좌 역할을 하니까요. 네. 근데 이 부사는 이제 총차고 왕 옆에서 왕을 호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이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는 이제 명사보다는 당연히 이제 훨씬 낮은 아이인데 당연히 훨씬 낮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왕 옆에서 왕을 직속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호위 무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대체 가능해요. 부사들은. 네. 뭐 호위 무사 한두 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할들의 이제 경중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왕을 도와주는 호위무사, 네, 부사입니다. 자, I run, 나는 달려요. 그런데 이제 좀 심심해서 fast를 붙여주면 I run fast, 나는 빨리 달려요. 이 fast는 run이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부사의 기능을 하겠죠. 물론 이거는 그렇게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네, 국무총리처럼 그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I run, 네,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문장을 조금 더 양념을 쳐서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제 다음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영어의 4개, 즉 왕과 호임 그 삼총사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왜 네 맘대로 빼냐? 그 이유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그 얘도 명사예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 대명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대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죠? Jane is nice. 제인은 멋져. 그리고 제인, 야 제인아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she 혹은 you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반복을 싫어해서 생기는 말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고요. 그런데 왜 이걸 네 맘대로 빼냐? 대명사도 명사입니다. 네, 요 아이 캐릭터 대명사입니다. 자, 다음. 자, 요 벌레처럼 생긴 애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는 사실 원래 이름이 뭐냐면 명사 전치사거든요. 자, 전치사는 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온다. 무조건 뒤에 명사가 나온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전치사에서 전자는 앞전자고요. 치자는 놓을 치자예요. 앞에 놓는 말이에요. 그럼 누구 앞에 놓는 말이냐? 네, 무조건 여기 I go to school에서 스쿨이라는 명사 앞에 to가 놓이죠. 그래서 이 to는 명사 앞에 놓인다고 해서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명사 전치사예요. 명사 앞에 놓이는 말.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빼고 우리는 그냥 앞에 놓는 말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프리포지션, 앞에 포지션 놓는 말. 그래서 이 전치사가 플레임이 아닙니다. 전치사는 원래 명사 전치사예요. 명전치사예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치사면은 무조건 명사 앞에 놓이는 말이다. 자, 그럼 전치사와 그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짝꿍으로 전명구라고 불려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하나의 구를 이룬다. 네, 그래서 전치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전명구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활용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럼 왜 뺐냐 이걸? 네 마음대로 왜 핵심 4개에서 뺐냐? 자, 그 이유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다시 해보세요. 이 투스쿨이 전명구예요. 근데 이 전명구는 누굴 도와주냐면 고라는 동사를 도와줘요. 나는 가. 어디에 가? 투스쿨. 학교에 가. 근데 투스쿨은 동사를 도와줘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동사를 도와주는 품사를 뭐라고 했죠? 근데 부사라고 했습니다. 결국 전명구도 부사예요. 물론 이제 가끔씩 전명구는 형사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 결론. 전치사는 혼자는 못 온다. 명사와 함께 온다. 그래서 전명구로 세트를 이룬다. 근데 전명구는 다시 문장 내에서 형용사 혹은 부사의 기능을 한다. 결국 전명구도 형용사나 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따로 카테고리를 빼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네. 아까 전에 말했던 핵심에 속하는 거죠. 자, 접속사. 접속사에서 접자는 이어주다는 뜻이에요. 네, 2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어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접속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접속사는 이미 만들어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핵심 품사로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사가 나오면 end가 나오면 그 앞에 문장 구성 완료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뒤에 구성 완료하는 거지 이거를 뭐 end 앞뒤로 하나의 구성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넣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접속사는 역시 핵심 품사에 속하지 않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제가 페이지를 멈출 때는 만약에 다 읽어보고 싶으시다 꼼꼼하게 네 그럼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읽으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뭐 감탄사예요. 뭐 와우, fantastic. 이 사실 이건 원시인들이 하는 말이지 뭐 이 말이 없다고 문장에 전혀 그냥 양념 같은 말이라 게다가 진짜 이건 없어도 되는 말이라 야 장난이다 해서 뭐 야라는 말 굳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뺍니다. 핵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어의 핵심 품사 4개, 동사, 그리고 명형부, 삼총사, 그리고 이제 뺀 애들 4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고 오늘 스토리 1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동사는 누구다? 다로 해석이 되는 아이다. 영어의 왕이다. 자, 다음 삼총사 1번 명사다. 거의 국무총리격, 영의정 같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아이다. 그래서 왕과 이 국무총리, 그러니까 영의정만 있어도 웬만한 문장들은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왕이 혼자 다니진 않습니다. 이 왕을 도와주는 호위무사가 이 부사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녀석. 국무총리도 혼자 다니진 않아요. 영의정도 혼자 다니진 않습니다. 다 그 이렇게 호위무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이렇게 보조해주는 호위무사, 지켜주는 호위무사가 이 형용사라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 명사 기억하시고요. 형사는 명사 도와주는 아이, 부사는 동사 도와주는 아이. 물론 부사는 동사만 도와주진 않아요. 다른 아이들도 도와줘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부사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영어의 왕인 핵심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스토리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